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치솟겠습니다.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6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영덕과 포항의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가 예상되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로 닷새째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이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30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원전 지역 주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핵심 이해 당사자들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원전. 모두 4개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는데 저장률이 91%를 넘어 오는 2021년 가득 차게 됩니다. 월성을 시작으로 한빛원전이 2026년, 고리원전 2027년, 한울원전이 2028년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할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고지름 방패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절차와 관리 방식에 대한 그런 의견을 구하게 되고 그걸 정부에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전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해 당사자가 논의에서 배제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원전 지역 주민 대표나 그다음에 환경단체 대표나 핵산업계 대표들 그다음에 정부가 추천한 중립적 위원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지 순항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종착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 주민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증설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 주민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 당사인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실행기구가 돼야 되고 그 외에 따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거쳐야만이 이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원전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어렵게 출범한 사용 후 핵연료 정책관리 검토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에 해양관측, 해상통신, 선박감시 등 다목적 해양연구시설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울릉도와 독도 해역 해상통신 지원과 불법 조업이나 외국 선박의 해양 감시, 기상예보 정확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어구 부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하천관리기관에 플라스틱 쓰레기의 바다 유입 차단을 의무화하고 섬 지역에 집화장 설치와 정화 운반선을 권역별로 배치해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휴전선과 맞닿은 10개 지역에 집중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돈 농가들은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물, 이른바 잔반으로 키운 돼지들이 국내 돼지열병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열병이 전국을 휩쓴 중국은 벌써 전체 돼지의 20%가 살처분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발생 농가들을 조사했는데 이 중 44%가 먹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쓰고 있었습니다. 돼지나 농장끼리 접촉을 막아도 돼지고기가 들어간 피자나 순대, 만두 같은 음식물이 제2의 바이러스 전파 통로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한돈 농가들은 중국에서 불법 반입된 축산물이 돼지 잔반 사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불법 휴대 축산물로서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가 17건이 나왔습니다. 물론 죽은 바이러스지만 살아있는 돼지고기를 만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경북의 한돈 농가는 730여 곳, 이 중 5% 정도인 41곳이 잔반을 먹여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80도 이상 고열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면 잔반의 급여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대로 먹이다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돈 농가들은 조류 독감을 거치면서 가금류의 잔반 사육이 금지됐듯이 돼지에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음식물을 수집해야 되고 또 이동을 해야 되고 가축에 먹이는 과정에 또 보관해야 하는 그 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해도 오염원이 될 수밖에 없고 치사율 100%, 걸리면 대부분 죽고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돼지열병의 재앙이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 한돈 농가들은 시기를 놓쳐 잔반 농가에서 결국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 농산물 공동 브랜드 이사금이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명가 명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06년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를 통합해 이사금으로 상표 등록을 했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통해 엄격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경주 민속공예촌 안에 있는 3동의 초가집이 인조 초가지붕으로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인조지붕은 전통 초가의 멋스러움을 유지하면서도 10년 이상 장기 보존이 가능해 해마다 지붕을 개량할 필요가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1983년 조성된 민속공예촌이 관광객 감소로 침체되고 있다며 제2민속공예촌을 만들기로 하고 업종 규제 완화를 위한 도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포스코가 경상북도로부터 10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강화된 환경법과 산업안전법이 입법 예고되면서 역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낙동강 최상류 봉화 석포제련소는 일부 공정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영풍에 120일의 추가 조업정지를 안긴 물환경보존법은 더 강력하게 개정됐습니다. 수질 자동 측정기기가 부착된 배출시설은 불법 조작 행위가 2차례 적발될 경우 기존 조업정지 5일에서 10일로 관리 대행업자는 등록 취소로 강화됐습니다. 또 배출 허용 기준을 4차례 위반할 경우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습니다. 방류수의 관리 지표를 난분해성 물질까지 잡을 수 있는 총유기 탄소량으로 전환했고 수질 배출 허용 기준에서 빠져있던 주석도 포함시켰습니다. 또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까지 연간 1톤 이상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법 개정안, 일명 기용균법이 내년에 적용돼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영풍제련소엔 한 해 20명 이상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고 지난 2014년 특별감독에선 32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영풍은 제1공장의 카드뮴 재처리 공정을 전면 폐쇄키로 했습니다. 이강인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내고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하천에서 기준치 이상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뮴을 제품화하는 카드뮴 가공 공장을 폐쇄하고 지정 폐기물 처리 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하수 오염에 대해 원인 파악과 차수막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단체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화학 공장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씩 강화되는 시점에서 재련소도 일종의 한 공정을 없앰으로써 지금 행정조치, 조업정지 행정조치에 부합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닌가. 정부 차원의 이례적 단속과 환경기준 강화에 영풍의 대응이 강력한 행정적, 법적 대응과 주민 사과 등으로 한층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회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간 구축은 학생과 교사 의견을 반영해 단순 회의 장소가 아닌 북카페처럼 머물고 싶은 공간, 구성원 간 소통의 장으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건축 전문 교수 2명, 학교 관리자 5명, 업무 담당 장학사 2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올해 학생회 운영비 19억 원을 지원합니다. 울진군 왕피천 유역의 막금 두점 마을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재지정됐습니다. 막금 두점 마을은 생태 보전이 뛰어나고 유기농 농업을 실천하는 마을로 경북에서는 인근 한농마을과 영양군 대티골 마을 등 3곳이 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3개 마을에 각각 3, 4천만 원을 지원해 주차공간 확충과 소공원 정비, 마을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권 2 대학의 비위 의혹을 잇따라 보도합니다. 경북대학교가 7천만 원을 들여 대학 70년사를 발간해놓고도 어찌된 영문인지 대학 측은 이를 숨겨 유령 도서로 사라질 위기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를 졸업한 손종남 씨는 지난 3월 우연히 경북대 70년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모교의 역사를 알고 싶은 마음에 학교 도서관을 방문해 찾아봤더니 5층 개인 문고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개인 문고는 말 그대로 개인이 기증한 책을 모아둔 곳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며칠 뒤 다시 도서관을 찾았을 때는 더 이상 70년사를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책을 감췄다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이틀 후에 가보니까 그거조차 검색이 안 되고 경북대 내 도서관에 70년사 자체가 아예 한 권도 없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기를 바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상한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책이 발간된 것은 지난해 10월인데 책에 적힌 발행일은 이보다 2년 전인 2016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학교가 발행 날짜를 조작한 겁니다. 국제표준도서 번호 ISBN도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책 2권을 반납하고 그 ISBN 등록을 하는 게 원래 마지막 절차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럼 일종의 일단 껍데기만 있는 건 상태죠. 실제로 국회 도서관 검색 사이트에서 경북대 70년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경북대 70년사 발간 예산은 집필료 5,460만 원에 출판료까지 모두 1억 원이었습니다. 애초에 1000권을 찍으려다 대학 본부가 전직 총장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며 100권만 찍는 바람에 출판료 3,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 시한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경북대 70년사 정상화 동문 모임은 책의 탄생부터 배포까지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도서관에 두고 전국 도서관에 두고 또 해외 동포에도 보내고 국회에 보내고 그 정상화 그리고 원고도 지금 뜯어고친 것 이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경북대 70년 역사책이 찢기고 훼손된 유령 도서로 전락한 막중한 책임을 대학 본부가 져야 한다고 동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같은 과 외국인 여성 교수에게 갑질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료 교수까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측 대응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가해자 피해자 분리 조치하지 않는 대구 가톨릭대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갑질과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계약직 외국인 B 교수에게 자기 번역일을 자주 맡겼습니다. 심지어 연구실에서 B 교수를 끌어안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다는 겁니다. B 교수는 임용된 2016년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연장에 불이익을 받을까 신고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성추행도 점점점 강도가 세졌기 때문에 약간 거부하는 표현을 하면은 네 이제 그러면 다시 계약 못되게 하겠다라는 표현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른 외국인 교수를 데리고 오겠다라고 실질적으로 작업을 했죠. 지난 3월 말 B 교수는 용기를 내 교내 성평등 상담실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 성희롱으로 결론 났습니다. 징계기관에 징계심의도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에는 참다 못한 동료 교수들이 A 교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학교 측에 보냈습니다. A 교수가 10수년간 학생 및 조교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학 측은 추가 의혹 등을 확인하느라 진상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또 봐서 지체된 것 같습니다. A 교수는 갑질과 성추행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 파면을 촉구하는 여성단체는 두 교수가 아직도 한 건물에서 강의하는 등 2차 피해도 심각하다며 대학 측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자전거 사고가 5월에서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자전거 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자 4만 6천여 명 가운데 31%가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5월과 6월에 발생했습니다. 부상 부위는 머리 손상이 46%로 가장 많았는데 사고 발생 당시 헬멧 착용 비율은 4.6%에 그쳤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8월 31일까지 경북 동해안 25개 주요 해수욕장 날씨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상청 날씨놀이 홈페이지 테마 예보 속 해수욕장 예보를 클릭하면 해수욕장의 단기, 중기 예보를 비롯해 수온, 파고, 밀물, 썰물 시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은 이른 더위에 동해안 해수욕장에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날씨 정보 활용도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흙 본연의 색과 질감을 살린 도자기로 해외에서 여러 차례 전시를 열었던 이종능 도예가가 고향 경주에서 첫 전시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어린 시절 고향 천북에서의 추억을 황토 빚의 거친 흙으로 빚어냈습니다. 흰 화장토를 입힌 뒤 쑥부쟁이를 그린 항아리는 소박하면서 정겹고 서로 다른 흙을 섞어 색을 내고 손으로 눌러 무늬를 낸 작품은 흙의 느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흙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그 느낌, 색상을 표현해 주는 가장 원시성이 짙은 어떤 도자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토흔이라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탄생시킨 이종능 도예가의 삶은 도전으로 요약됩니다. 한국인 최초로 달 항아리를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해 호평을 받았고 최근에는 현대적 색감과 조형미가 돋보이는 도자기에 푹 빠졌습니다. 다양하게 하면 항상 도전과 모험이 필요하죠. 실패도 많고요. 그것은 작가로서는 생명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과 미국, 일본 등에서 전시를 했지만 고향에서는 처음이라는 도예가의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장르의 도자기 10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전시와 공연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항일음악 대한민국이 울진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며 프로젝트전 월성 경주의 4개전이 경주예술의 전당 알천미술관 갤러리회에서 쿠바 뮤지션의 내한 공연을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올 여름 연근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쯤 해파리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민간 등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해파리 이동과 확산 경로를 예측해 관측 정보를 어업인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맑은 하늘에 영덕과 포항의 한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가 예상되면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늘로 닷새째 건조특보가 지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이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5도, 영덕과 포항이 30도, 경주가 3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 표정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26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금요일에는 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